이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러시아가 다시 가스 차단을 걸고 넘어지면서 유럽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볼까요? 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 또 비상조치 단계 격상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지금 유럽 각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 비상조치 2단계가 시행이 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비용 증가분을 가정이나 기업에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뉴스 제목이 나는 작년 뉴스인 줄 알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여름 아니야? 지금 여름인데. 6월인데 네. 겨울이 다가오는데 러시아 가스 차단 가능성. 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러시아가 계속해갖고 가스로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는 유럽 자체가 러시아 가스를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유럽이 뭐 러시아산 가스 90% 줄인다 뉴스 막 떴지만 그게 가로 열고 닫고가 있었어.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건 빼고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입량은 못 줄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해상으로 들어오는 것만. 그러니까. 근데 해상으로는 얼마 안 들어와. 그렇지. 3분의 1 정도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해서는 러시아한테 제발 잠그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야. 근데 이제 러시아가 옛날에 전쟁 치를 때는 군비가 필요하니까 헐값으로 해갖고 덤핑으로 여기저기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엄청나게 석유를 소비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 굳이 내가 유럽에 싼 가격에 줄 이유가 없거든. 인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선도적인 분야가 정유 분야잖아요. 인도가 지금 겁나 정유 산업이 화랑을 맞았어요. 왜 러시아에서 37달러, 40달러 가까이 싸게 원료를 갖다가 그렇지. 그걸 정유해서 팔아먹고 있거든. 팔아먹고 있어요. 인도 지금 노났네. 예.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팔고 있는 저가 석유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더 잠식해 오고 있어. 동남아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석유류 제품들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만? 석유값을 못 깎아주는 거야. 아니야. 지금 미국하고 유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어. 그 정유. 그러니까 한 제품들이. 지들이 미국 애들이 인도에서 포대가리한 기름을 사다가 쓰고 있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 인도만 지금 인도하고 중국만 노났다니까. 노났네. 정말. 대단하다. 아휴.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 나 가스 다시 잠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은 빨리 이 중동을 달래가지고 빈살만이랑 이란을 달래가지고 이란한테 일단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가스관 좀 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난 이게 왜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게 아프가니스탄을 지나가거든? 근데 지진이 났네? 하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났어. 아니 이란 석유관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끔 미국이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6.1. 사상 초유의 지진이 나면서 완전히 다 아프가니스탄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지.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지진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허허. 너무 공교로워. 허허. 아무튼 어찌 됐거나 러시아의 이 가스를 통한 유럽 재패는 유럽에 대한 권력 재패는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 이란이었어. 이란산 가스관과 핵 확산 조약 협의에 대한 부활이었단 말이지. 트럼프가 뭉개버린 거. 근데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사실 쉽지 않을 위기에 지금 왔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되면 미국이야 솔직히 EU가 힘든 거 전쟁 일으켜놓고 자기는 가스 비싸게 많이 팔았으니까 뭔 상관이야. 아이고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지. 중국이 이렇게 공급망을 끊을 줄 내가 알았나? 많이 배고파? 나도 배고파 라고 하면서 석유 팔아서 짤짤하게 챙겼단 말이야. 근데 EU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아무것도 못 해준 거야.
미국산으로 갖다 준다는 것도 도저히 거리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적화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내려가지고 탱크로리 실어가지고 분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간편한 송유관으로 공급받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중동산을 돌려갖고 던져준다 했는데 중동산도 돌려주는 게 한계가 있지.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기름을 비축해야 될 상황인 건데 중동에서 기름을 사온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무한정으로 빼서 석유 돌려줄 수 있냐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지. 아니 우리가 산 위에 사는데 수돗물 언제 틀면 나왔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산 아래 내려가가지고 우물물에서 길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 다라이, 고무 다라이 그 뚜껑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거. 그 거기다 물 채워놓고 살아야 되는겨. 갑자기 수도를 끊고 송비향을 사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라는 거지. 밑에 내려와서 성비향을 들고 가라. 들고 가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지가 와서 들고 가야 돼. 네? 배달도 안 해줘. 방법이 근데 없어. 가격도 비싸. 당연히 비싸지. 파이프로 받는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다를 수가 있나?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는 이 전쟁하에서 유럽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하면 이 전비를 대줄 새로운 봉이 필요한 거야, 스폰서가.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를 부르고 있는 거야. 나토에. 그러니까 나토에.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참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준비는 김건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아니 이번 나토를 참가를 했을 때 국익을 뭘 얻을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다른 방송에서 안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가고 G7 갈 때 늘 그런 전망 얘기했고 그 전망치대로 성과를 거둬오셨잖아. 근데 윤석열 이번에 가면 그냥 대놓고 삥 뜯기는 거야. 김건희 디올 입고 파티복 입고 정상들하고 기념사진 찍는 동안 윤석열은 탈탈 털리고 있을 거라고 고객을.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대한 국제적인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이 핵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실험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에 있단 말이야. 즉 지금 북한은 중국, 러시아 연합하고 미국을 놓고 양쪽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떡을 주냐를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완전히 빼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도발도 안 해. 도발까지 해가면서 굳이 날 쳐다봐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나토에 가갖고 나토에다 무기 지원을 한다고 치면 이게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하게 만드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든지 돈 주는 쪽이면 손을 잡는 게 편해. 근데 그동안 중국, 러시아가 돈이 없었어.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지원도 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손을 벌리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어. 우리가 북대서양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빵 터뜨리고 미국하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랑 더 큰 협상력을 유지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 나토 갔으니까 너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편 해.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갖고 새로운 G7에 대항하는 경제연합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리가 한국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친 걸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미국 행정부의 큰 그림이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 교류가 잘 돼야지 이 그림이 완성이 돼. 그렇죠. 근데 만일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 가입하고 러시아나 미국이 야 그럼 터뜨려라, 우리가 너 뒤 봐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던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원들,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으로 권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분단 상태가 고착되면서 섬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북만 연결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어. 공급망의 중심축이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1억 명 가까운 인구와 생산력을 가진 국가니까 8,500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북이 통일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삼성, 연해주를 비롯한 지역들이 다 한국 경제권 안으로 몰려 들어와요. 제가 멤버십에서 설명드렸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권 안에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1억이 훨씬 넘는 경제권을 가지고 전 세계하고 교역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아니,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인데 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 날려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핵실험을 어떻게든 말려야 돼. 어떻게 무슨 소로 말립니까? 지금 북한은 윤석열하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도 윤석열 쪽에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아, 북한도 안 해,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말에 폭죽놀이도 안 해주잖아, 이제는. 버르장머리도 안 고쳐주고. 버르장머리도 고칠 생각이 없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윤석열 버르장머리 고치게 생겼어? 바이든이랑 푸틴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우리가 우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나토 참석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언론들은 또 김건희가 무슨 옷을 입었네. 또 어디 가서 뭐 인사를 했네. 미모가 돋보였네. 리얼리라고 했네. 뭐 영어를 뭐 잘했네. 이런 거만 할 겁니다. 영부인들 만나서 언니라고 친근하게 한국 언어를 홍보했네. 뭐 이따위 기사들을 써내겠죠. 다른 영부인한테 메리드업을 얘기를 했네. 뭐 이런 얘기 또 하겠죠.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로 판단할 때는.